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은 세상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모두들 실크, 유향, 모략 등의 희귀한 선물들을 탐냈다. 이것들은 신비하고 먼 동양의 나라들에서 들어왔으며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을 서양의 도시에 보내기 위해 대상들은 위험한 사막의 모래 위로 길고 모험적인 여행을 감행하여 페트라나 팔마이라 같은 외딴 사막 도시들을 지나갔다.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막의 도로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오늘 고대 무역 경로를 되짚어가며 사라진 중동의 대상 도시들을 찾아볼 것이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극동 지방에서 온 실크, 유향, 모략과 같은 이국적인 물건들의 매력은 묘한 신비감을 불러일으켰다. 실크라는 가벼운 천의 비밀과 이것을 생산하는 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라비아는 신기루이며 날개 달린 뱀들이 향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베일에 쌓인 신비와 비싼 수송비 때문에 로마의 엘리트들은 이 소중한 상품들을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다. 수세기 동안 이 사치품들은 극동과 서양을 잇는 수 킬로미터의 거칠고 위험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 학자들은 문헌과 고고학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고대 도로의 근원을 추적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1세기경) 중국의 실크가 유명한 실크로드를 통해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한 로마의 국경 거리지인 팔마이아로 들어왔다. 후추와 귀한 돌들이 인도양을 건너 현재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으로 왔고 그 후에는 오늘날의 요르단인 페트라로 보내졌다. 지역적으로 생산된 향과 모략, 그리고 아프리카의 혼에서 나온 계피와 더불어 실크는 대상들에 의해 남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향길을 통해 북으로 올라왔다. 고대 대상 무역로 조직 전체와 페트라 같은 도시들은 아라비아와 중동을 통해 중국과 위대한 지중해 도시들을 연결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고고학자들은 이 세파에 시달린 폐허들이 한때 풍요로웠던 도시 마리부에 잔재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상들이 향무역의 원천인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던 것이 바로 이곳 마리부였다. 남아있는 벽들과 폐허들을 보면 이들의 토목 기술의 스케일이 매우 방대하고 건축 시기가 기원전 8세기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벽들이 거대한 수력 시스템이었던 전설적인 마리부 댐의 일부로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하는 고대 사바 왕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막 한가운데에 1km에 가까운 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댐의 분지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근 산맥에서 사막으로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물을 모았다. 이 기념비적인 댐은 5세기경 사바인의 부위에 종지부를 찍으며 무너질 때까지 1300년간 존속했다.
마리브 댐은 경이로운 공학의 산물이다. 이 복잡한 운하 시스템은 모래에 묻힐 때까지 1670만 평의 관계를 하는 물을 분배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사바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28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에 거주했다. 그들의 명성은 성경 속의 인물인 시바의 여왕과 끊임없이 연결되는데, 이 전설적이고 아름다운 시바의 여왕은 아라비아의 사막을 건너 지혜로운 유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만나러 갔고 후에 그의 아들을 갖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 아름다운 시바의 여왕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발굴을 통해 우아하고 연이 납작하며 한 종류의 암석으로 된 5개의 기둥을 찾았는데, 이것은 빌키스 신전의 자녀로 보였다. 빌키스는 시바 여왕의 본명이며 그녀는 이 신전에서 시바인들에 의해 여신으로 숭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막길을 따라 계속하다 보면 예멘의 웅장한 수도 사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도 향과 향신료의 무역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국립박물관과 이 고대인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인 노아의 아들 셈이다. 셈은 오래된 수도인 사나를 세웠고 3가지로 분류된 인류의 인종 중 하나인 세마이트 부족을 일으켰다. 예멘에서의 많은 발견 덕에 사바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조각들은 특별히 흥미로운 것으로 베텔 혹은 신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물신으로 숭배받았으며 구체화된 신의 모습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신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상의 우두머리들이 사막에서 외로운 밤을 지내기 전 기도하던 신들 중 하나는 달이었다. 아라비아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달이 태양보다 더욱 숭배를 받았다. 남아라비아에서만 자라는 유향과 모략, 나무의 진은 향무역기를 따라 호화로운 도시들을 자극했다. 이 때문에 로마인들이 시바 왕국을 아라비아 펠릭스, 즉 행복하고 풍요로운 아라비아라고 불렀다. 엑스포토라는 비문의 발견으로 대상들과 관련된 일상에 대한 많은 정보가 밝혀졌다. 위험한 사막 여행에서 살아남은 2 대상 우두머리가 쓴 이 비문은 북쪽 예멘의 바라키시 벽에서 발견됐다. 내용 중에는 전쟁에 대한 목격담, 대상들이 겪어야만 했던 도둑과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가장 큰 위험은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었다. 향길은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어져 있다. 바라큐시 같은 고대 우물과 마을들은 대상들에게 머물 곳과 보충할 물품을 제공해준다. 바라큐시에서는 물을 우물에 모아두고 정교한 수력 시스템으로 지면으로 시원한 물을 끌어올린다. 낙타는 물 없이 이틀에서 나흘 동안 여행할 수 있다. 향길을 여행하는 대상들은 계절에 따라 물을 얻기 위해 65군데에서 멈추곤 했다. 물 정류장은 그들의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수세기 동안 전설과 오래된 문헌들은 이러한 사막 항구들 중 하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왔다. 요르단의 사막 깊은 곳에 숨겨진 멋진 고대 도시를 말이다. 19세기 말 스위스의 탐험가 존 루드윅 버카르트가 공중에 사라진 듯한 잃어버린 도시를 홀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버카르트는 베두인 이야기를 듣고 신라 혹은 그리스어로 페트라라는 사라진 도시가 홍해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믿었다. 페트라는 또한 성경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묻힌 곳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부카르트는 아론의 무덤을 찾으면 잃어버린 도시의 페트라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론을 숭배하는 아랍인들이 그의 무덤에
기독교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무슬림의 가운을 입고 아랍인으로 변장한 그는 아론의 무덤에 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아랍 가이드를 고용했다. 가이드는 이 스위스 탐험가를 긴 틈, 즉 시크로 데려갔다. 약 30분 이상 걸은 후 부카르트는 놀라운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앞에는 파라오의 보고라는 얇고 붉은 돌의 면을 조각해 만든 거대한 전설 속의 건물이 있었다. 맨 앞에 있는 조각된 묘비에는 신비한 보물이 들어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보물을 발굴하기 위해 항아리에 많은 총알을 쏘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파라오의 보고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고대 도시 페트라에 있어 시작에 불과했다. 버카르트는 결국 아론의 무덤에 가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가이드는 페트라 여행을 단축하려는 그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여행 보고서로 인해 돌로 된 천연 원형 경기장을 이용해 지은 천년간 잃어버렸던 고대 도시가 드러나게 되었다. 향 대상들은 사막에서의 6개월간의 여행 끝에 페트라에 도착했다. 나바테안인으로 알려진 페트라 주민들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과 보호를 제공하고 각 거래마다 25%의 세금을 붙임으로써 호의를 표시했다. 협곡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나바테안인들은 대상들이 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초라한 집을 내주었다. 페트라의 이 조각된 건물과 기념비적인 외관의 목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버카르트 때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페트라에서 인상적인 기념물들 중 하나는 데이르라는 것이다. 높이는 36m 이상이며 넓이는 45m이다.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석조 신전은 원래 하얀 회반죽으로 덮여 있었고 방문객들을 감탄하게 함직한 대리석과 같은 효과를 냈다. 오늘날 이 유령도시 실크의 무덤은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다. 자연 부식, 바람, 비가 원래의 석고를 벗겨버렸지만 조각된 돌과 광물에서 나오는 무한한 자연색은 잊지 못할 장관을 보여준다. 고대 역사가인 다이도로스 시클러스는 페트라가 정착한 유목민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에겐 밀과 과일나무를 기르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집을 짓는 것이 금지되었었다. 오늘날까지도 초기 개인의 가옥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들이 계곡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음을 말한다. 하지만 고대에 잘 알려졌던 유목민의 호의적인 전통은 오늘날 소멸된 도시 주변에 캠프를 치고 사는 베두인 부족에 의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둥들이 서 있는 거리나 극장의 잔해로 알 수 있듯이 1세기경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페트라의 진짜 도시가 지어졌다. 이 도시는 제국시대의 절정기인 3세기부터 쇠락하기 시작했으며 그 시대에는 상업의 뿌리가 더욱 북쪽으로 옮겨졌다. 로마 역사가들은 실크로드와 향길의 교차 지점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위치를 보고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신비한 도시가 오늘날의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 사이 어딘가에 광대한 시리아 사막 밑에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위치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넓은 사막에서는 수많은 기둥들이 발견됐다. 십자군 원정 때 지어진 다양한 요새화된 대지와 성들에 그보다 거의 1000년 먼저 지어진 도시에서 나온 재료들이 쓰여졌다. 사실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 십자군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사막의 현장이다. 원래의 배치에서 잔해를 모으고 흩어져 있는 여러 기둥들을 세워본 결과 이곳은 호화로운 고대 도시
팔마이라의 자네가 분명했다. 영광의 야자나무 도시 팔마이라에서 고고학자들은 가장 길고도 잘 보존된 고대 기둥이 세워진 거리를 발견했다. 팔마이라는 실크로드와 향길의 교차점이라는 완벽한 위치 덕분에 대상무역의 중심이 됨으로써 페트라의 호구지책을 빼앗아 버렸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필수품 두 가지는 그늘과 물이다. 팔마이라로 온 무역상들은 그늘진 이 도시의 주량을 따라 거닐며 장사를 했다. 상인들은 또한 근처의 에프과 오아시스에서 물을 채울 수 있었다. 대신 이 도시의 풍요에 기여하도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본래의 주량은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치는 꽤 평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칭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이다. 아치의 바닥은 평행을 이루지 않는 두 앞면을 조정하면서 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만든 것은 길 자체가 완벽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마이라가 부유해질수록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 부족했다. 건물들과 길은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은 세상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모두들 실크, 유향, 모략 등의 희귀한 선물들을 탐냈다. 이것들은 신비하고 먼 동양의 나라들에서 들어왔으며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을 서양의 도시에 보내기 위해 대상들은 위험한 사막의 모래 위로 길고 모험적인 여행을 감행하여 페트라나 팔마이라 같은 외딴 사막 도시들을 지나갔다.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막의 도로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오늘 고대 무역 경로를 되짚어가며 사라진 중동의 대상 도시들을 찾아볼 것이다. 나의 엘리트들은 이 소중한 상품들을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다. 수세기 동안 이 사치품들은 극동과 서양을 잇는 수 킬로미터의 거칠고 위험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 학자들은 문헌과 고고학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고대 도로의 근원을 추적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1세기경) 중국의 실크가 유명한 실크로드를 통해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한 로마의 국경 거리지인 팔마야로 들어왔다. 후추와 귀한 돌들이 인도양을 건 로마 제국의 전성기, 극동지방에서 온 실크, 유향, 모략과 같은 이국적인 물건들의 매력은 묘한 신비감을 불러일으켰다. 실크라는 가벼운 전의 비밀과 이것을 생산하는 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라비아는 신기루이며 날개 달린 뱀들이 향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베일에 쌓인 신비와 비싼 수송비 때문에 로마는 현재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으로 왔고 그 후에는 오늘날의 요르단인 페트라로 보내졌다. 지역적으로 생산된 향과 모략, 그리고 아프리카의 혼에서 나온 계피와 더불어 실크는 대상들에 의해 남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향길을 통해 북으로 올라왔다. 고대 대상 무역로 조직 전체와 페트라 같은 도시들은 아라비아와 중동을 통해 중국과 위대한 지중해 도시들을 연결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고고학자들은 이 세파에 시달린 폐허들이 한때 풍요로웠던 도시 마리부에 잔재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상들이 향무역의 원천인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던 것이 바로 이곳 마리부였다. 남아있는 벽들과 폐허들을 보면 이들의 토목 기술의 스케일이 매우 방대하고 건축 시기가 기원전 8세기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벽들이 거대한 수력 시스템이었던 전설적인 마리부 댐의 일부로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하는 고대 사바 왕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